8명씩 동그랗게 앉으시면 되고요. 책상을 뒤로 빼고 앉으시면 돼요. 네. 책상 없이요. 동그랗게 앉으시고요. 네. 서로 인사하실 건데요. 8명이 안 됐나요? 네, 되나요? 네. 6명? 2명 더 오실 수 있어요. 하시겠습니까? 네. 머리카락 길이가 가장 짧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돌아가면서 서로 소개를 할 건데요. 네. 인사하고 워크숍에 참여하는 기대를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돼요. 한 5초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생각할 시간. 뭐라고 인사할 건지, 어디에서 온 누구입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그리고 워크숍에서 기대하는 바를 서로 돌아가면서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시작하세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면이 있나요? 반갑게요. 성함이 성진님이고, 조아랑 회사 이름입니다. 학사과정. 학사. 다 게임 다 있으세요? 게임. 네. 게임 8명 다 있으세요? 네. 그럼 깔아주세요. 설명해주세요. 스페이스 팀. 게임 다 있으세요? 8명 다 있으세요? 네. 게임 다 켜주세요. 아니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거 꺼주시면 제가 할게요. 네, 그거 한 분이 앞에 계셔야 돼요. 아니요, 업그레이드 필요 없습니다. 네, 제 소개할게요. 이제 여러분들끼리 소개 다 하셨죠? 네, 저는 박준표라고 하고요. 어드이라고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 소개해도 될까요? 은구님? 네. 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애자일 코칭 그룹이고요. 전 세계 여러 군데 회사가들이 있어요. 주로 아시아 쪽에 있고, 항저우에 있는 친구들은 하웨이라는 회사를 코칭하고 있고, 싱가포르, 도쿄, 방콕, 필리핀, 태국이 서울, 시드니, 샌프란시스코 이런 곳에 브랜치들이 있고, 각 브랜치마다 애자일 코치가 많으면 6명, 적으면 1명이 있고요. 네, 한국에서는 저 혼자입니다. 아주 외로워요. 네,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제가 스크럼이랑 XP를 시작한 거는 10년 전이고요. 딱 2006년에 시작했네요. 네, 10년 전이고 본격적으로 애자일 코칭과 팀을 키우기 시작한 건 한 5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지금 이 ODD에 입사한 거는 3년 됐습니다. 그래서 주로 NC소프트, 삼성전자와 같은 큰 회사에서 SK 플래닛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곳에 가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주로 작은 스타트업들이나 중견기업들의 애자일을 특히 스크럼을 받아들이고 적용하고자 하는 팀에 코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애자일 코치라는 이름을 쓰긴 쓰는데 왜 애자일 퍼실리테이터나 애자일 멘토가 아니고 애자일 상담가나 애자일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왜 애자일 코치라는 말을 쓸까? 그런 고민을 했죠. 그리고 코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한 건 3년 전이고요. 지금은 한국 코치협회의 KPC, 코리아 프로페셔널 코치 자격증이 있고요. 근데 뭐 자격증은 운전면허 같은 거라서 운전면허증 있어도 운전하고 운전면허증 없어도 운전하잖아요. 운전면허증 있어도 사고가 나죠. 네. 그래서 이제 수련이 되게 중요한데 지금 한 700시간 정도 유료 코칭을 했고요. 저는 배우자마자 무료 코칭 없이 유료 코칭을 했어요. 네, 유료 코칭으로 하면 기분이 다르거든요. 유료 코칭 시간만 그 정도 700시간 정도 되고 지금 ICF라고 국제 코치 연맹의 PCC 레벨이라고 그것도 이제 중간쯤 되는 레벨인데요. 그 레벨에 시험에 통과했고요. 지금 계속 수련 중이에요. 그래서 1000시간을 채우면 이제 자격증이 나와요. 신기하죠? 이렇게 시험을 먼저 통과하고 수련을 계속하는. 네. 그래서 이제 코치로서도 유료 코칭 고객을 몇 분 모시고 있어요. 네.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래서 제 그 코칭으로도 또 경력을 쌓고 있다. 그래서 봤더니 애자일 퍼실리테이터나 애자일 멘토라고 부르지 않고 애자일 코치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네, 게임을 할 건데요. 게임은 키면 오른쪽 상단 위에 와이파이 연결 이렇게 써 있죠. 그거를 다 같이 하는 겁니다. 우리 다 인터넷 잘 아시죠? 와이파이 연결 방식을 누르면요, 인터넷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네, 인터넷이라는 걸 누르면 뭐라고 나와요? 네, 팀 암호가 나오죠. 여기는 애자일 01, 여기는 애자일 02, 애자일 03, 애자일 04, 애자일 05로 다 들어가시면 돼요. 네. 소문자로, 다 소문자로. 네. 자, 그리고 이제 게임을 즐기시면 됩니다. 모르겠다. 그럼 팀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자, 정 모르겠다. 진짜 이건 도움을 받아야겠다. 그럼 손 드세요. 아시겠죠? 음악 틀어주시면 돼요. 게임 플레이 시간은 한 20분 드릴게요. 이 팀처럼 가까이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경진님. 잘 지내셨어요?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앉으세요. 와이파이와 관계없어요. 인터넷, 자, 먼저 들어가셔서 인터넷으로 해서 애자일 02에서 시작. 다 와이파이로 연결돼 있으시면 안 돼요. 와이파이 다 끄세요. 네, 와이파이 다 끄세요. 와이파이 다 끄고 시작하세요. 와이파이 다 끄고 시작하세요.
다들 와이파이 끄고 인터넷 연결로 시작하시면 돼요. 다 같이 눌러보세요. 하나, 둘, 셋. 다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예. 자, 다 들어왔어요? 여기 한 분 없으세요? 네, 들어오셔야 돼요. 다 들어오셨어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다 나가세요. 다 들어오셨어요? 한 분 못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왔다. 다 들어왔어요? 자, 누르세요. 누르세요. 쭉 누르세요. 쭉 누르세요. 예. 아니요, 쭉 누르고 계세요. 쭉 누르고 계세요. 쭉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세요. 누르고 계세요. 예. 다 들어오셨어요? 다 들어오시면 대기실까지 다 들어오시면 얘기해 주세요. 대기실까지 다 들어오셨어요? 애자의 공사. 와이파이 끄셔야 돼요. 아니야 꺼야 돼. 인터넷 맞아요? 다시 안 되면 나갔다 들어오세요. 됐다. 대기실 다 대기실이에요? 한 번만 더 들어오면 돼요. 와이파이 끄셨어요? 이자일 02. 자, 시작. 그 다음에 오케이. 대기실에 들어오시면 다 준비되셨어요? 대기실이에요? 2분만 대기실로 들어오면 되죠. 들어오셨어요? 자, 그러면 다 같이 누르세요. 쭉 누르세요. 계속 누르세요. 계속 누르세요.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쭉 누르세요. 다 들어오셨어요? 쭉 누르세요. 쭉 시작. 다 들어오셨어요? 한 분만 안 들어오셨어요? 한 명. 다시. 예자일 공사 맞아요? 들어가세요. 와이파이 끄셨죠? 네, 이제 이 사람만 들어오면 됩니다. 아직. 그럼 이 사람 빼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왕따. 다 들어오셨어요? 시작. 다 들어오셨어요? 오케이. 가까이 모여서 하세요. 가까이 모여서. 뭐 하는지 보실 거면 어느 테이블에 가서 이렇게 지켜보셔야 돼요. 아니, 했으면 했다고 얘기해줘야 돼. 수행을 했어요. 이중빔을 추출하기 전화 모두 각자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생각하는 시프트 인장 빼기. 여기는 아직이에요? 들어오세요? 네. 자기소개하시죠. 즐기십시오. 여기서부터 해주세요. 이게 사람이 아닌가 힘든 건가 이게? 업그레이드는 할 필요 없어요. 불어 전문을 이루 미세문을 이루 대기실로 가셔야 돼요. 대기실. 핵사종을 비활성화하고 시간 시스템 3으로 운영님을 사동을 비활성화하는 넘어갔다. 넘어갔습니다. 가까이 모아야 보이는데 폭풍 나선을 닫기. 이게 다른 사람도 울트라저 퍼프 1 서브게이지 닫어요. 울트라저 퍼프 2 미세 텀블러 쓰고 계세요? 울트라저 주장 눌러요. 손에 최초로 어디를 가야
게임을 껐다 키거나. 자, 누릅니다. 화면 보이게 해주시면 와이파이 안 된다 그랬죠? 아니, 괜찮아요. 인터넷에서. 이 게임은 한 번씩은 해보셨죠? 어디까지 가셨어요? 지금 다시 하기 세 번째. 디스크통 1호. 아니. 팬티가 너무 조용한데. 음악을 힙합 같은 걸로 바꿔봐요. 너무 좋아요 사람들이. 네. 몇 판 많이 갈수록 상품이 기다려. 잘 지내셨어요? 팀장님은 어디 가셨더라고요? 팀장님은 어디 놀러 가셨더라고요? 경환님. 어떻게? 휴가예요? 근데 그렇게 멀리 갈 수 있어요? 더 가셔야지 더. 일단은 두 번은 아닌가요? 다시 해도 돼요? 계속 하세요. 그럼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요. 업그레이드 안 해도 돼요. 아, 여기 너무 힘들어. 너무 많은 거 같아. 게임을 찍는 나중에 운동량 내로. 나노 릴레이를 정지하고. 이번 플레이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서로 이제 눈 마주 보시고 네, 서로 격려를 보내주십시오. 서로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끝났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로 눈 마주치시면서 네, 격려를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포스트잇이랑 펜이 필요해요. 네, 이제 재밌게 하셨어요? 네.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릴 건데요. 그 질문에 포스트잇 한 장당 한 개씩 써주시면 돼요. 포스트잇이 여러 장 필요하면 여러 개 써주시면 돼요. 네. 한번 게임. 이 경험을 살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혼란을 겪는 팀을 보고 자신이 시도한 변화 행동이 있으면 하나당 한 개씩 적어보십니다. 변화 행동.
혼란을 겪는 팀을 보고 자신이 시도한 변화 행동이 있으면 적으시면 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인지 못하시기도 해요. 보통 네. 자기 인지가 낮으면 것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한번 해보십시오. 네, 여러 개라면 여러 개 적으시면 됩니다. 팀 혼란을 겪는 팀을 보면서 내가 그 혼란을 변화할 수 있는 행동, 시도한 행동이요. 성공한 행동이 아닙니다. 시도한 행동. 시도한 거. 그 하시면서 혼란도 겪고 질서도 겪고 성취도 겪고 막 하셨잖아요. 그 과정이 굉장히 짧게 일어나는 건데 이거를 1년으로 늘릴 수도 있고 3년으로 늘릴 수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한 행동들 중에 현재 내가 하는 실제 업무나 여러분들의 프로페션에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이런 혼란을 이렇게 들었다, 이런 혼란스러웠는데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우리 팀도 이런 게 있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나 뭐 하드웨어를 개발하시면서 방금 하셨던 그런 팀 작업, 그런 것들이 자신의 삶과 연관되는 어떤 실제 경험이 있는지. 좀 어렵죠. 이게 경험의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전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방금 한 행동들이나 경험들, 뭐 불쾌하거나 유쾌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생각이 안 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팀마다 테이블에 가면 제가 이미 아주 큰 포스트잇을 하나 붙여놨습니다. 잠깐 이쪽으로 다 모이시기엔 사람 많네요. 40명이라서 잠깐 다 이쪽으로 모이시겠어요? 그래도 그냥 다 두고 오셔도 되고요, 들고 오셔도 되고 그냥 요 근처로. 개인마다 아마 네임펜 색깔이 다를 거예요, 맞죠? 네. 여기에 가운데를 0이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마이너스로 가면 갈수록 혼란이 세지는 거고요.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질서화가 높아지는 거예요. 질서화가 높아진다는 건 퍼포먼스가 높아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 게임을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 방금 게임이 끝날 때까지 자기가 생각했을 때 혼란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근데 각자 느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먼저 누가 한 명이 중심선을 그어주시고요, 나머지 8분이 자기 선을, 혼란과 질서화의 선을 그려주시면 돼요. 타임라인으로. 이쪽은 그러니까 딱 섰을 때, 왼쪽은 게임을 시작했을 때, 여기는 게임이 끝났을 때 혼란이 어떻게 변했는지 타임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각 팀마다 돌아가셔서 타임라인을 그려주세요. 가운데만 잘. 꼭 잘 그려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잘 그렸네. 시작이 몇 번 했죠 이렇게? 3번 했네. 네, 3번. 이 승부를 붙이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 곡선을 혼란이 우리가 혼란이 많은데 크게 그려야 되니까.
다 그리셨어요? 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자기가 했었던 행동 있잖아요. 자기가 한 행동이 자기가 그린 선의 어디쯤인지 갖다가 붙여주세요. 마지막에 약간 멘붕이. 다 그리셨어요? 다 그리셨으면 자기가 한 행동, 변화 행동 있죠. 그거를 자기가 언제쯤 자기 선에 언제쯤 시도하신 건지 갖다 붙여보세요. 전화 받으러 나가셨어요. 너무 이거 엔지니어들한테 이런 거 시켰더니 막 이런 거 안 해. 그냥 그리시면 돼요. 감으로 하시면 돼요. 막 시간별로 나누고 막 파싱하고 막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다 하셨어요? 네. 제가 설명드렸나요? 자기가 한 변화 행동이 언제 한 건지 자기 감정선에 따라서 혼란스러운 건데 갖다 붙이시면 돼요. 예를 들면 이거 혼란스러운데 아무것도 못한 거잖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돼요. 그러니까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면 돼요. 끝나셨어요? 네, 앉으세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야기들을 하시면 돼요. 나는 이때 생선이 좋다는데 근데 나는 왜 말 못했다. 이때 너무 떨어진 걸 내가 봐가지고 이렇게 해보자고 했었다.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시면 돼요. 근데 제가 6명을 기준으로 짜놔서 시간이 좀 부족하긴 할 텐데요. 돌아가시면서 나는 이때 되게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뭘 하자고 했었다. 이런 얘기들을 돌아가시면서 나누시면 돼요. 몇 분 동안 할수 모르겠어요. 그냥 하시다가 그냥 끊기면 네. 그리는 것까지 끝나셨어요? 네. 그 다음에는 이 자기가 한 변화 행동을요 언제 했는지 자기 기분선에 따라서 갖다 붙이시면 돼요. 변화 행동 있죠. 자기가 시도했던 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변화 행동이 자기가 언제쯤 아직 이제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변곡점들이 있어요. 이런 변곡점들. 그런 변곡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돌아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여기는 혼란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행동도 못했잖아요. 왜 내가 못했는지 행동을. 내가 여기는 떨어지는데 내가 떨어질 때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 그래프들의 변화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는 그 고점에 자기가 무슨 행동을 했고 무슨 행동을 하지 못했는지를 돌아가시면서 서로 이야기하시면 돼요. 시간을 많이 들이지는 못할 것 같고 중간에 끊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당 한 개씩. 먼저 하시고 싶어요. 첫 번째 변곡점 좀 더 같이 모으자고 뭔가 얘기하셔가지고 이게 됐고 그러니까는 좀 더 잘 보인 거 같으세요. 첫 번째 시작을 했는데 이걸 얘기하니까 전혀 안 들리더라고요. 내 얘기도 안 들리고 그래서 그냥 우선 듣고 가보자 했는데 제 미션이 시행이 안 되더라도 다음 시즌이 넘어가더라고요. 근데 모든 미션이 다 시행이 되지 다음 시즌이 안 넘어갈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능하면은 좀 듣고 제 거로 할 수 있을 걸 하다가 혹시 약간 조용한 시기가 있으면 제가 내 차는 좀 듣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해서 나름대로 만족도를 올라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오는 바람에 뒤에 거를 아 이거 내가 안 하고 있어도 누군가 얘기를 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내 거 자꾸 안 하고 있는 게 뭐 내 건가 맞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들린 것 같아요. 이쪽에 집중을 하고 안 들리거나 듣는 데 집중을 하면 이게 안 보이구나 둘중에 하나가 돼서 진짜 막 혼란을 겪었던 게 생각이 뭐 부서서 잘못했으니까 여기서 갑자기 자기들 막 누르시니까 도도도도도 네. 아 그렇게 설계가 돼 있나 보다 진짜.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을 마지막으로 네, 의견 나누는 걸 마치겠습니다. 혼란을 만드는 본래 이 워크숍은
애자일 코치 경험이 있는 분들을 위한 중간 인터미디에이트 코스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시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돼요. 네. 스크럼 마스터는 5가지의 툴을 갖습니다. 저랑 같이 공부하신 분들 계시죠? 스크럼 마스터의 5가지 도구. 기억나시는 첫 번째? 네? 퍼슬리테이션은 두 번째입니다. 네, 첫 번째는 퀘스천. 두 번째 퍼슬리테이션. 세 번째가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네, 가르치기 에듀케이션.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예를 들어 데일리 스크럼 미팅이 15분 이상 지나가요. 스크럼 마스터가 이렇게 있어요. 네. 네 번째는 인터럽트입니다. 이거를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스크럼 팀이 하는데 매일 15분을 넘어서 2시간씩 하는 거예요. 네. 스크럼 마스터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퀘스천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퍼슬리테이션을 할 수도 있어요. 세 번째는 에듀케이션. 데일리 스크럼 미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죠. 네 번째는 인터럽트. 자, 15분 지났습니다. 자, 돌아가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5가지가 도구예요. 4가지가 도구예요. 마지막은 제일 하기 힘든 거. 그게 얘기해 주세요. 얼마 전에 수업 받은 분 많잖아요. 네, actively do nothing입니다. actively do nothing은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크럼 마스터는 5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도구는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만약에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고 있는데 2시간이 넘어가요. 제가 데일리 스크럼 미팅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에듀케이션을 했어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하면 사람들은 누굴 쳐다보면서 데일리 스크럼 미팅 할까요? 네, 스크럼 마스터를 보면서 하겠죠. 그런데 이 에듀케이션을 하면 좋은 점이 뭐가 있죠? 네, 변화가 빠르겠죠. 네. 인터럽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데일리 스크럼 미팅 하고 있는데 2시간씩 막 해. 근데 15분 딱 지나면 하지 마세요. 돌아가세요. 막 이래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그 팀이랑 같이 일하기 힘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 5가지 도구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들이죠. 네. 여기 혹시 칸반을 좋아하시는 분 계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신 도구 중에 이 흐름 중에 칸반을 사용하신 분 계세요? 변화 행동 중에? 칸반을 사용하실 수 있었어요. WIP 제안을 하실 수 있었죠. 근데 오늘은 칸반을 기반으로 얘기하진 않고 스크럼을 기반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스크럼에서는 뭐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우선 스크럼의 프레임워크를 한번 따져볼게요. 칸반도 5가지 도구들로 따져볼 수 있어요. 똑같이. 혹은 WIP를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혼란을 잠재울 수 있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훈련이 굉장히 잘 된 코치였으면 그걸 아마 이 상황에서 꺼내서 쓰셨을 거예요. 제일 처음에 프로덕트 오너랑 프로덕트 오너와
팀이 만나서 하는 회의가 뭐가 있죠? 스프린트를 시작할 때 플래닝 1, 플래닝 파트 1, 그리고 파트 2가 있죠. 그리고 스프린트가 시작되면 매일매일 뭘 합니까? 네, 데일리 스크럼 미팅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스프린트가 끝날 때쯤에 하는 두 가지 미팅이 있죠. 첫 번째가 네, 리뷰고요. 두 번째는 네, 소프트웨어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다. 자, 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때하고 끝을 보면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 때가 언제예요? 네?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금 체중 중에 여러분들 제일 많이 알 때죠. 시작할 때는 그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제일 적게 알죠. 그렇죠? 게임도 마찬가지인가요? 게임도 시작할 때 그 게임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그리고 나서 끝날 때쯤 되면 완전 마스터하고 막 자기 막 스킬 나오고 막 장난 아니죠. 막 얍삽이도 알고 막 에러도 막 갖다 쓰고. 그리고 블루맵을 해보신 분 아시겠지만 나중에 거기 원래 호텔 3개까지밖에 못 짓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호텔 막 이만큼씩 지어보셨죠? 네, 하우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이만큼씩 막 지어가지고 거기 한번 걸리면 막 이렇게 파산되고 막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래서 게임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재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학습에서 나와요. 학습이 일어나지 않는 게임, 그러니까 숙련도가 넘어가지 않는 게임들은 게임을 하지 않죠. 그 게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성취욕, 배워나가는 성취욕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게임을 디자인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학습을 어떻게 디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게임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으면 사람들이 그 학습을 하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과 게임은 학습이라는 데서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럼 어떤 부분에서 제일 비슷하냐? 두 가지 부분에서 학습이 일어나요. 어떤 부분에서 처음에 학습이 일어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파트 1이 뭐 하는 시간이에요? 파트 1. 왓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파트 2는요. how하고 how much예요. 이건 how라고 하는 거는 제가 소프트웨어 디자인이 일어나는 시간이거든요. 못 알아듣으신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설계를 하는 거예요. 소프트웨어 설계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것을 프로블럼 사이드라고 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학습이 일어나요. 요구사항이 무엇이다. 요구사항이 무엇이고 어디까지가 이번 스코프고 그 스코프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 일어나는 시간이 프로블럼 사이드에서의 학습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what과 how much 디자인은 프로블럼 사이드에서 학습이 일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 스프린트 플래닝을 하는 거예요. 스프린트 리뷰는요? 제품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는 시간이고요. 레트로스펙티브는 팀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의 개선이 일어나죠. 자, 이거를 이 두 가지 매트릭스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칸반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드럼이랄지 뭐 WIP 같은 걸 사용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한 변화 행동을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스크럼 마스터이거나 애자일 코치였다면
지금 여기서 생기는 혼란을 이 두 가지의 매트릭스로 짜보실 수 매트릭스로 그 변화 행동을 정의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고 더 많은 프레임, 생각의 틀을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한 변화 행동을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딱 봤는데 우리가 게임하는 데만 몰두돼 있어. 그래서 지금 우리 프로세스가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서로 상의를 안 해. 그러면 정말 좋은 스크럼 마스터는 리뷰랑 레트로스펙티브를 떠올릴 거예요. 그리고 팀 안에 막 일을 하다가 막 나가. 저 사람 때문에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 그러면 팀에 대한 학습, 우리가 지금 우리 팀워크에 문제가 있구나. 이런 팀워크를 좀 모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려면 우리가 회고를 할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오늘 저 같은 경우에 여기에 분홍색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저를 도와주시는 분들이거든요. 이걸 다 배치를 해주셨어요. 원래 이렇게 예쁘게 배치가 안 돼 있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가지고 바로 이거 이렇게 배치해 주시고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저희는 시작할 때 데일리 스크럼 미팅처럼 체크인부터 시작했어요. 네. 각자 서로 지금 기분이 어떤지, 오늘 컨디션이 어떤지, 내가 왜 표정이 안 좋은지, 내가 여러분들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는 걸 미리 알고 시작한 거죠. 최초의 컨센서스를 만들고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 그러니까 훈련이 더 많이 돼 있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의 프로세스에 지금 혼란해서 여러분들의 하는 행동을 매트릭스로 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풀려고 하는 게임, 이 게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 게임을 잘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야, 네가 먼저 얘기하고 그다음 네가 먼저 얘기하고 네가 먼저 얘기. 이거 디자인하는 거죠. 설계.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 설계하는 건데 그 문제가 뭐야?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거는 너무 못 찾으셔서 제가 알려드렸어요. 쭉 누르면 들어가는 거라고. 원래 그것도 사실은 원래는 하나의 그 문제를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지도 발견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하자고 해서 했는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자고 했는데 중간에 막 사람들이 끼어든다. 우리 이렇게 하기로 한 거 잘 안 되는 것 같아. 리뷰를 쓰실 수 있죠. 근데 이거를 이 5가지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 얘를 에듀케이션으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걸까요? what을 에듀케이션으로 쓴다. 자, 잠시만요. 제가 이 게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이 게임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 지금 팀 엉망이고요. 너는 퍼포먼스 진짜 안 좋고요. 막 에듀케이션 할 수 있겠죠. 인터럽트 할 수 있죠. 자, 다 그만해. 여기서 2명만 해가지고 우리가 실험해 봅시다. 프로토타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와서 알아보시겠죠. 다 나가라고 하고 2명만 해보는 거죠. 2명도 가능해요. 인터럽트 해서만 할 수도 있겠죠. 퍼실리테이션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고 여러분들 의견을 모아서 우리의 목표가 뭘까요? 뭐 이렇게 그런 질문들을 할 수도 있겠죠. 코칭도 쓸 수 있어요. 퀘스천. 우리가 지금 왜 하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뭔가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액티블리 두 나띵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번 판 쉴게요 하고 나와서 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뭘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게 완만 가지고도 다 이 매치를 할 수 있는 거죠. 데일리 스크럼 미팅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예를 들면 WIP도 마찬가지예요. WIP 제안을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그거를 1, 2, 3, 4, 5 중에 어떤 방법으로 내가 팀에게 제안할 것인가. 그래서 이거는 도구고 이거는 프레임이거든요. 그 문제를 보고 그 문제를 어떤 도구를 활용해서 어떻게 가져. WIP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 자, WIP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리틀의 법칙 막 설명하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생산성이 좋아지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지금 그 바쁜 팀에서 동작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동작하기 위해서 이 5가지 툴 혹은 더 많은 툴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많은 툴 중에 내가 뭘 썼냐 이거죠. 그래서 지금 8분이죠. 2분씩 짝지어서요. 지금 2분씩 짝지어 보세요. 2분씩 짝지어서 밝은 색깔
그러면 짝 지었으면 저를 잡아요. 밝은 색깔 옷을 입으신 분이 어두운 색깔 옷을 입으신 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자기가 한 변화 행동이 이런 프레임 중에 어디에 가까운 것 같은지, 아마 훈련이 많이 안 됐으면 이 프레임을 생각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방법을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한 것 같은지, 그래서 어떤 프레임에 어떤 도구를 사용하셨어요? 라고 물어보시고요. 그리고 반대편 사람이 또 물어보시고요.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세요. 밝은 옷인 분이 물어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하고 물어보십시오. 음악 좀 틀어주세요. 해고는 생각이 구경은 혹시나 이게 나올 때 그랬던 거 다 못 봐요. 그 다음에 제가 쉬는 시간에 5분을 쓰겠습니다. 다음 세션에 가기 전에 5분을 쓰겠습니다.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밝은색 옷 말고 상대편이요, 코치 역할을 해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지금 코칭에 대한 경험을 해보실 건데, 밝은색 옷을 입고 계신 분이 자기가 성장하는 주제, 예를 들면 뭐 살을 빼거나 뭐 체력적으로 혹은 뭐 퍼포먼스나 뭐 책 읽기나 자기의 삶의 주제 중에 성장의 이슈가 있는 주제 하나를 골라봐 주세요. 한번 골라보세요. 그리고 앞에 계신 분은 코치가 돼 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떤 주제가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그리고 그 사람 뭐 말하고 할 거예요. 그럼 이걸 코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하시던 조언같이 막 편안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시겠죠? 시간 한 3분 드릴게요. 네.
자, 아주 평범하게 대화를 하면 상대방의 이슈를 문제로 보죠. 네. 제가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성관님 얘기는 뭐 부모 상담 뭐 이런 거예요? 뭐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그래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뭘 해요? 그 문제가 뭔지에 대한 문제 이해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아, 그 문제가 뭐예요? 이게 이래요? 저래요? 문제 이해하기 위한 대화를 하시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네, 원인 분석하십니다. 맞죠? 아, 그 원인이 뭘까요? 어떤 상황이 있어요? 뭐 상황 분석. 그리고 나면 해결책 탐색하시죠. 부부 상담 그런 거 한번 찾아보셨어요? 혹시 살 빼려고 하셨는데 뭐 덴마크 다이어트 같은 거 해보셨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 되죠. 막 이렇게 조언 나가죠. 조언 솔루션 이렇게. 방금 요런 식으로 대화하신 것 같으신 분 계세요? 그런 것 같으세요? 네. 그 문제가 뭐예요? 막 그래도 마음 좀 좋죠? 그리고 자기 얘기를 좀 하고 나니까 안 좋아요? 네, 끝나고 나면 내 문제도 모르는데 저 새끼가 조언하고 이 새끼가 3분 만에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봐요? 이게 일반 대화하고 코칭이랑 제일 크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코칭은요, 상대방의 주제를 이슈로 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해결해야 될, 발전해야 될 무엇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면 호기심과 설레임을 가지고 들은 거예요. 저 사람이 저 이슈가 해결되면 어떠한 모습으로 가능성이 펼쳐질까? 예를 들면 그 사람의 그 이슈를 생명체처럼 보는 거예요. 막 갓난아이처럼. 그래서 그 갓난아이가 커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커서 성인이 되면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펼쳐질까? 그런 호기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되게 어렵죠. 네, 되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인간에 대한 불신을 보는 그런 기사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의 가능성을 보는 연습이 되게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막 뭐 프란체스코 교황이나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김수환 추기경님이나 성철 스님이나 이런 분들을 많이 접하시는 게 좋아요. 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생겨요. 근데 여러분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죠. 저도 평소에 사람에 대한 믿음이 안 생겨요. 맨날 막 살인하고 막 이런 것만 보고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런데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호기심과 설레임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그 다음에 미래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가 살을 빼고 싶다고 해요. 왜 살을 빼고 싶은 거예요? 3년 뒤에 결혼을 하세요. 왜 살을 안 찌는 것 같아요? 저녁 때 뭐 많이 드세요? 막 이렇게 하고 그러면 지금 밤늦게 뭘 드시는 게 문제시네. 밤늦게 안 먹기 위해서 뭘 해볼 수 있을까요? 전화기를 끊어요. 뭐 내지는 곤약으로 된 거 뭘 먹어보면 어떨까요? 막 이러다가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곤약으로 된 거 먹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살을 빼고 싶으세요. 호기심과 설레임. 그것이 만약에 살을 빼서 2년 후나 3년 후에 살을 성공적으로 뺀 모습이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올리세요? 그랬더니 활력 있는 모습이 떠올라요. 이렇게. 그래서 미래의 모습을 그리게 하는 거예요. 미래의 모습을 그리게 하고 나면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은 이제 코칭 질문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고 확장을 하는 코칭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지금 그렇게 활력 있는 모습이 되는 것이 당신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 그럼 활력 있는 모습이 되면 스트레스 지수도 훨씬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럼 사람들을 대하는데도 훨씬 편할 것 같고요. 이런 어떤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사람들의 상대의 열정과 의지를 건드려서 행동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는 게 코칭 프레임이에요.
여기 지금 다양한 뭐 퍼실리테이션, 멘토링, 컨설팅, 심리상담, 코칭 다 붙여놨는데 이 5가지가 좋은 스크럼 마스터나 애자일 코치가 되려면 5가지를 모두 수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근데 이 5가지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자일 퍼실리테이터라고 부르지 않고 코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코칭이 기본적으로 비지시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스크럼에서 팀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팀이 자기 조직화해서 자기 셀프 매니지먼트 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사람들한테 인터럽트만 계속하거나 에듀케이션만 계속한다면 사람들이 그 팀이 자기 조직화하거나 자기가 판단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근데 비지시적으로 그 팀이 얼마나 더 좋은 팀이 될 수 있을까 호기심과 설레임을 가지고 그 팀이 어떤 모습이 되기를 원하는지 그 팀 스스로 대답하게 하고 그 팀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야기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그 팀이 그러면 우리 팀이 이번에는 오후 4시에 퇴근하기 위해서 오전 7시에 한번 출근해보자. 그러면 우리 삶이 나아지는지 한번 봅시다. 라는 것을 회고 때 이야기했다면 열정과 의지가 생기겠죠. 그럼 7시에 가서 아침에 정말 열심히 일하고 오후 4시 되기 전에 한번 퇴근해봐야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팀이 퍼포먼스가 높아질까? 그러면 행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코칭을 한마디로 하면 퀘스천이에요. 코칭을 한 문장으로 하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답을 찾고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왜 애자일 코치라고 부를까? 그건 바로 여러분들이 코칭하는 팀이 스스로 행동하게 하는 기술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데 스스로 행동하는 기술이 아무 때나 커지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기술 수준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기술 수준이 너무 떨어진 사람들한테 코칭을 한다고 했을 때 바로 그것이 나아지진 않아요. 예를 들면 정말로 코칭에 애딕티드 돼 있는 사람들은요, 비행기 조종도 코칭으로 가르칠 수 있다고 얘기해요. 비행기 조종도. 너 한번 해봐. 안 돼? 어디까지 날고 싶어? 이런 방식으로 해서 비행기 조종도 코칭으로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비행기 조종을 코칭으로 가르치다가 보면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럼 코칭으로 할 수가 없을 수 있죠. 그럴 때는 컨설팅을 해요. 컨설팅이나 에듀케이션을 하는데 이제 무슨 얘기냐면 실패가 다가오면 다음 학습할 기회가 하나도 없을 때 컨설팅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들의 회사가 40조 정도를 투자해야 되는데 이거를 투자해보고 잘 안 되면 다음 투자를 또 해보지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경우 맥킨지 같은데 의뢰해가지고 단 하나의 답을 찾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그것이 이제 컨설팅이랑 코칭의 닮은 점입니다. 그래서 코칭의 핵심은 뭐냐면 자신들이 7시에 와서 4시에 퇴근했을 때 우리가 생산성이 높아지는데 실험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봤는데 게임을 이렇게 해봤는데 이거 안 되네? 다음에 또 해보지 라고 하는 기대와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때 팀이 학습해요. 여러분들이 게임하면서 학습하면서 오늘 거의 서로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 막 전투가 된 것 같죠? 전우가 된 것 같죠? 그런 기분이 들게끔 하는 게 애자일 코치가 하는 되게 중요한 코칭의 역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인터럽트나 에듀케이션으로 잘 안 되기 때문에 애자일 티처라는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저런 거를 다 잘 사용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한번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짝을 그대로 하고 성장 주제에 대해서 묻는 거예요. 살을 빼고 싶다. 예를 들어 뭐 아이를 잘 키우고 싶다. 그럼 2, 3년 주에 꾸준히 노력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는 모습을 상상하게 해봐라. 짝 안 바꾸고 그냥 고개 그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질문은 저 5가지 중에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3가지를 골라서 막 던져보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장 주제에 대해서 묻고 그 다음에 호기심 가진 눈빛으로 물으셔야 돼요. 그게 그 마음가짐을 갖는 것만으로 달라져요. 꾸준히 노력해서 완성된 모습을 눈을 감고 상상한 다음에 그 상상한 모습을 자기한테 들려달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질문은
맥락이 안 맞아도 돼요. 저 5가지 질문 중에 아무거나 3가지를 던져보시는 거예요. 시작하세요. 아까 그대로 고객이랑 코칭이랑 그대로 해볼게요. 이거를 이렇게 펼쳐놔주세요. 시작. 네네네. 이게 이미지가 보이네. 그냥 막 뿌려놓으시면 돼요. 질문 한 2-3개 하셨어요? 네. 질문 한 2-3개 하셨어요? 네, 지금 2개째. 네. 네, 저를 잠깐 보세요. 네, 잠시만요. 아까 첫 번째 대화하고 조금 다른 걸 느끼시겠어요? 느껴지세요? 별로 안 느껴지나 보네. 느껴지세요? 느껴지시는 분 계시고 안 느껴지시는 분 저한테 오시면 제가 한번 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코칭을 하게 되면요, 자기 안에 의미나 목적이나 방향성 같은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방향성들이 의지를 건드리게 되면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스스로. 근데 물론 이 코칭도 하나의 접근법이라서 저처럼 접근하시는 분들 말고 더 예를 들면 에듀케이션이 강압적이라고 치고 코칭이 아주 자유로운 거라고 치면 그 사이에 한 중간쯤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저는 코칭의 핵심은 비지시성에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제가 어릴 때 겪었거든요. 공부해야지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공부해! 하면 하기 싫어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쯤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다가는 내가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공부를 해야지. 우선 앉아있는 것부터 해볼까? 그래서 앉아서 놀았어요. 책상에서.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대학교 가서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그 열정이 건드려지지 않으면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것이 1대1 코칭에서 일어나는 작업인데, 이것이 팀 코칭으로 가면 다이나믹스라고 하는 게 다시 연결이 돼요. 뭐 시스템 띠키나 기타 등등 뭐 공부할 게 엄청 많죠. 그렇게 돼서 팀이 그러면 어떻게 스스로 움직이면서 학습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면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공부하세요, 이거 공부하세요 라고 일일이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죠. 결국 팀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들 스스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학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 피드백을 통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더 나은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자일 퍼실리테이터나 애자일 멘토라고 부르지 않고 애자일 코칭이라고 부르는 거죠. 스스로 내가 문제를 했을 때 저 사람이 막 조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이슈를 제기했을 때 그 이슈가 해결된 모습을 떠올리게 하면서 그 열정을 키우게 하는 사람들을 키우는 사람, 그 사람들의 애자일 코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다 정리하면 소프트웨어 개발은 게임처럼 학습이다. 우리는 학습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한다. 근데 게임 할 때 굉장히 바쁘셨죠? 굉장히 바쁘고 사람들이 막 옆 사람 소리도 안 들리고 막 해요.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도 그런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코칭을 해야 돼요. 안 그런 환경은 어디 있어요? 안 바쁜 소프트웨어 개발팀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그러면 그때
내가 어떤 변화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 변화 행동들을 이런 프레임들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게 지식이죠. WIP도 지식이죠. 근데 그 지식이나 리뷰 같은 지식을 전달할 때 도구들을 여러 가지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구들은 마스보드라고 하는 친구가 정리해 놓은 5가지 도구들이고요. 이 도구들 이외에 더 많은 도구들이 있으실 수도 있죠. 공부를 더 많이 하면 더 많이 할수록 이 프레임이 더 많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예를 들면 제약 이론 같은 걸 공부하면 WIP의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까지를 다 이해하면 그것을 통해서 또 팀을 변화시킬 수도 있거든요. 시스템 띵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스크럼이 굉장히 쉬운 거죠. 스크럼은 프레임으로 해서 지식을 주니까. 그럼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도구들로 조합해서 쓸 수 있어요. 어떤 때는 리뷰를 에듀케이션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리뷰하는데 퀘스천을 할 때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요. 핵심은 뭐냐면 비지시성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애자일 코치라고 해서 코치라고 그랬어요. 이대로 해라, 저대로 해라라고 했을 때 그 팀이 그 다음에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그대로 하겠냐고요. 못한다는 거죠. 그 힘을 키워주지 않으면 팀이 새로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처럼 지금 즐겁게 문제를 해결하겠냐고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5분을 더 쓴다고 그랬죠. 딱 그렇게 쓸 것 같은데. 그러면 코치가 어떻게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는가? 자기 자신이, 그 코칭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도구가 되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코치는 스크럼 마스터만 코치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코치가 될 수 있게끔, 팀이 코치가 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되게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모두가 서로의 코치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나중에는 애자일 코치의 역할이 뭐냐면 그냥 그 팀을 떠나는 게 역할이에요. 거기까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여태까지 10년 하면서 딱 한 팀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 어디 내놔도 다 애자일 코치 할 거예요. 누구보다 훌륭하게. 실제로 그러고 있고. 그러면은 우리는 나 스스로가 이 5가지 프리덤을 가져야 돼요. 이건 사티어가 이야기한 5가지 자유입니다. Feel what you feel. See here what is here. Say what you feel thinking. Ask for what you want. Take risk on your own behalf. 이 5가지를 자기가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5가지를 할 줄 알아야 다른 사람들이 이걸 할 수 있게끔 만들죠. 그리고 이것이 신뢰의 기반이에요. 제가 옛날에 신뢰와 용기 이 2가지 막 드린 생각나실 거예요. 그 2가지가 되려면 이 5가지 프리덤을 자기 자신이 가져가야 되고 다른 사람들이 갖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없고 제가 5분을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8명씩 앉으셨잖아요. 다시 번호를 1, 2, 3, 4, 1, 2, 3, 4해서 1번 2명, 2번 2명, 3명 2명, 4번 2명 이렇게 골라주세요. 팀별로. 자기 번호를. 자, 1번이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1번이신 분들 일어나세요. 지금 1번이신 분들 요 테이블로 보이세요. 2번이신 분들은 이 테이블이요. 3번이신 분들은 저 테이블. 3번이신 분들은 저 테이블. 4번이신 분들은 이 테이블. 저를 잠깐 보세요. 테이블에 다 쓰셨으면 2번 이 테이블이요. 근데 이 2번이 저를 잠깐 보세요. 네. 1번은 이 테이블이요. 2번은 이 테이블. 3번 저 테이블. 4번 저 테이블. 10명씩 모이면 됩니다. 10명씩. 자, 나중에 찍고요. 마지막 할게요. 저를 잠깐 보시겠어요? 저기에 다 모여서 서 주셔야 돼요. 테이블 위에. 위에 보면 이미지가 하나씩 있을 거예요. 뭘 할 거냐면 1분 썼네요. 4분 남았는데 오늘 워크숍에 참여하신 자신의 소감과 가장 알맞는 그림 하나를 고르셔서요. 우선 고르세요.
다 고르셨으면 10명이 다 고르신 걸 확인하시고 나면 신발 색깔이 가장 어두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한마디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발 색깔이 가장 어두우신 분부터 내가 왜 그걸 골랐는지 이야기하시면 돼요. 오늘 워크숍의 소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모두 다 궁극적으로 행복하자고 하는 거라서 다들 배우신 거를 잘 활용해서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어떤 어려움을 같이 공지 같은 게 있어요? 공지 같은 게 있어요. 여기 이거 끝날 때. 저만 놀러온 느낌. 아, 좋은 거죠. 저는 제 지금 심정이 이랬어요. 이 심정이 약간 좀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저는 다 같이 하나를 바라고 같이 협력하는 걸 조금 배워요. 네, 카드를 두시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어요. 되게 막 했는데 와서 어떻게 지내세요? 그럼요. 상상도 해주시고 하면서 좋아. 조금 우리가 밥을 엄청 먹었는데. 생각할 것도 좀 많아.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많아지고 그런 거 아니고요. 엄청 많은 실패한 팀 중에. 그러는데 일단 아유, 그래도 그 팀이 좀 잘하죠. 듣고 희망하는 발을 부르는데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오늘 배운 것들을 같이 있어요. 같이 더 개발해서 일터를 즐겁게 하면 뭔가 나의 생활도 즐거워지지 않을까? 저는 여기 제 챌린지가 기술적인 문화 바꾸는 챌린지인데 여기 오기 전날까지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빨리빨리 없는데.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듣고 나니까 좀 조망해야 되겠다. 영감을 많이 떠올랐어요. 그 영감을 어떻게 연결시키고 그리고 어떻게 조직화시켜서 실질까 옛날에 괜찮아요. 세션을 골랐어요. 사실 지금 접었잖아요. 저희 세션이 참 재밌었지만 굉장히 일부잖아요. 우리가 나아가야 굉장히 길을 딱 초입 이탈하게 몰랐는데 사실 디자인이랑 이런 거 저는 잘 몰라가지고 배우려고 한 거였는데 사실 못 알아듣는 얘기도 좀 많고 그래서 이 카드를 골랐어요. 저는 우리 회사에 이제 에자일을 막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외부 이제 컨설팅도 받고 있고 하는데 진행하는 게 아직도 좀 이렇게 매끄럽지가 않는데 오늘 코칭이 뭐라는 것을 확실히 좀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코치를 받았었는데 저렇게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이제 코치를 받았다. 코치의 개념이 저런 게 있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직접 할 수 있게 열쇠를 건네주는 이런 여러 사진이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